구미의 정치 도움성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구미의 명예를 되살리겠습니다. 정직한 장석춘이 부정한 님 앞에 불안해 않고 시민들 편에서 우직하게 일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의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진실한 사람 저 장석춘과 함께 행복의 여정을 향해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제20대 새누리당 구미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장석춘 의원입니다. 저희 장석춘 예비후보 선거방송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석춘 후보는 정책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희는 지금 구미시가 취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장석춘 후보가 가지고 나온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매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건이라도 여기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나 다른 후보들로부터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번 선거는 공약선거, 정책선거로 나아갈 것을 저희가 여기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석춘 후보가 출마하는데 옆에서 항상 따뜻하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조규자 배우자님을 모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늘 출마 선언의 마지막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옆으로 나가서 저희 안사람입니다. 같이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늦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출마선은 잠시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잠시. 영남이 저널의 발의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메모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시민들이 무언 사항을 함께 질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도 자료를 잠깐 읽어보니까 노사 축적된 팀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멈춘 심장을 떼게 된다. 이런 지금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일째 구미 시청 정문 앞에서 노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장님과 차원하 위원장을 만나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구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구미 공단 발전을 위해서 경험하신 좋은 일이 있으시면 이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심한봉 의원이 대법원 사건 대회 중에 그 당시 보궐선거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출판 기념 행사로 각 지역에 출마한다고 소문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기로 구미에 지금 7년간 지금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구미 경제 발전, 공단 발전을 위해서 업적이 있으면 이분께 소개하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다 구미 발전이 됐어. 문제 답변 드리기 전에요.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매주의 공약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그 안에 다 기본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 해당되는 공약을 발표하실 때 이런 뭐 좀 난해적으로라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 제 입장에서 강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만 관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이든지 제가 나중에 나설 자리에 됐을 때는 어떤 역할이든 자임해서 이런 부분이 슬기롭게 좀 극복하고 서로가 상처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요. 저는 구미에 21년을 살다가 LG전자 전국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금속위원회, 당무맞춤위원장, 대통령 특보를 역임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나름대로는 LG전자 노조 지부장 시절에는 노행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노사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고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다음에 공약사항에 포함됐을 때 그때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활동을 했다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13년도 보궐선거 그때는 당에서 권유가 왔습니다. 받았지만 다행히 심학봉 의원께서 대법원에서 좋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출마까지 깊이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을성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저는 을 지역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살았습니다. 이게 7년입니다. 가까이 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을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높습니다. 구미는 뭐 갑이나 을이나 같다 하지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저는 을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을 지역에서 펼쳐보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을 선택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비 후보자 신분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한테 오늘 하루 종일 마이크를 줘도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후보자 신분이고 오늘은 출마 기자회견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다음 정책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인터넷 출발 기자회견에서 언론하고 일부 입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거도 나이도 우원합니다. 하고 기자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아까 강연 발언님 말씀하신 지금 노동계도 대통령 고용노동 보장을 맡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에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추기가 지났는데 지금 농촌에서 전체적으로 가구불까지 집다시피 하면서 말 불까지 피우고 그렇게 장기가 농성을 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꿈이 노인에서 이사회를 지금 하면서도 노인들까지 결정하고 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이 또 고용노동 특별 보장을 지냈고 한국노조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더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세대가 꿈이시 국회에 출마 사령꾼이라고 했는데 세력과 정선을 위해서만 본인이 하실 건지 아니면 정선이 안 됐을 때는 출마
출마를 안 하시든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당신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이 내년 도금시 예산이 총 얼마이며 국도비가 얼마인지 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구나. 좀 난해한 질문을 좀 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좀 소통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러워요.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금년 발행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 그거는 그거로 대체하고요. 다음에 이 공약이 나왔을 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좀 답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매주 월요일 날 제가 공약을 발표하니까요. 그때 제가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가 여기는 또 남유준 시장님이 우리 43만 국민 시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펴가는 곳이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정책을 발표할 때 좀 고민스럽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재 지금 남유진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너무 부분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뉴스 검증 기자입니다. 출마 선언문에 보니까 세대 교체, 선수 교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직에 있는 선수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나갈까? 아까 그리고 중앙에 있을 때 지역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그렇게 질문을 어떻게 중앙에서 구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질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거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니다.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동운동 한국노총회장 대통특보였습니다. 구미를 위해서 중앙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깨 근로장 많습니다. 누가 제가 예상하는데 나름대로 큰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구미에서 성장했는 그러한 부분이 나한테는 상당히 온몸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구미를 위해서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국고 지원을 전 예산을 끌어냈습니다. 그런 하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대 교체 지금 우리 구미에는 갑자기는 의원이 없습니다. 의원이 없습니다. 을지역에 김태한 의원이 계십니다.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봐서 좀 젊은 혈기가 좀 서로 긴장관계를 불이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선수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또 다음에 질을 하시면 그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예. 네, 구미 IT 뉴스 박명수입니다. 난해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노총과 민노총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노총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로자의 끊임을 위해서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지향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같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 온전하게 행색하게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한국노총은 노상 안에 트러블이 있고 이 협상이 다르실 때는 협상을 최우선 가져갑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을 쓰는 그러한 우리 모토가 되어 있고요. 민노총은 바로 파업을 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분명히 구분이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에 물론 노사정 간에 노사 간에 충분히 드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 높이는 데는 저는 노사 간에 그런 트러블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한테 한국의 기업을 투자한 유치를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 한국의 양질의 노동자와 건전한 노동자들의 그러한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지만 단언적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 한국노총의 노동운동으로 노동규율은 재편될 것입니다. 재편될 것이고요. 한국노총은 앞으로 건전하고 정책을 가지고 조직들이 경도에 가지고 하는 그런 노동산출로 건전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자주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받아받고 마쳤으면 좋겠고요. 국민일보 발행 인천입니다. 국회에는 역사관이 추천해야 되는데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에 서울에서 민중걸기대회를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조계사 사태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어떤지.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역사 교과서는요. 역사 교과서는 어떤 시기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계사 사태는 누군가시 지금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대통령이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독재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계사의 조계단체에 기준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성당, 천주교에서 그렇게 그러면 정치범에 정부가 말하는 이 정치범에 대해서는 조계단체에서 품었습니다. 보호해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자는 절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 보니까 정치적 부분이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이 시청 추구하면서 많은 그때 선거를 치러온 사람이 왔습니다. 매주 공약을 언론 노동을 통해서 하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우리 장석준 예능이 처음이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 부분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비 후보님들이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정책 공약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는 부분인데 이 14나라의 공간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미시청에 관련한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는 보시면 그래서 이 장소가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계속 이 자리에 계속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혹시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발표하시는 것이 좀 싶습니다. 예. 제가 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매주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칭했냐면 정책 선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자칫잘못하면 이진공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비판을 하는데 비판하더라도 저는 대안 있는 비판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하고는 상의했는지 제 자신은 안 했습니다. 제 실무자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책을 매주 발표하는 것도 개인한테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선거 모토를 바꾸자는 거죠.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부담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저희들이 정책 선거를 한다고. 잠시만요. 네, 마지막 한 번. 예, 저도 뭐 자본주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충분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까지 지방선거 시정 후보들까지 기자 회견을 할때 난해하게 기자들 인권입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작년 지방선거 지선 때 구의시장 후보라는 영창 후보님이 이 자리에서 기자 회견만 하시고 구의시 기자로서 문매를 하고 낙선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백성규 차관이 생가에서 출마 선언만 하고 또 기자들한테 문매를 받았습니다. 후보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기자들이 불러주는 보내주는 보도자료만 쓰고 너들은 던지주만 써라는 기자들이 아닙니다. 출마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들하고 보내 기자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20대 국민 의회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왔다고 정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자꾸 회피하고 질문을 회피했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공약을 발표를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좀 그러고 많이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우리 최 대표님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매주 그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인지 앞으로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모자란 부분에서 좀 방금 부탁드리고 직책도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